안녕하세요. 오리엔탈 메디슨 한약 제제를 소개하는 오메튜브입니다. 오늘은 그 나포로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많이 써서 이건 꼭 소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온 약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명탕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덕용으로밖에 안 나와서 덜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를 많이 써야 이제 약국에서의 한약 제제가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나포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덕용으로 나오는 약의 종류가 훨씬 많거든요.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담 걸렸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원인은 다 각양각색이죠. 삐끗했다, 잘못 잤다, 뭘 잘못 들었다, 뭐 등등등. 환자들이 툭하면 얘기하는 것도 있죠. 피곤해서 그렇다, 만병의 근원, 아니면 피곤하다, 아니면 스트레스 받았다, 환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국에서는 단시간에 이제 한두 마디 섞어서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하는 기계도 없고, 병원같이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1대1로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죠. 그래서 대개는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주 그러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소염진통제랑 근육이완제를 달라고 지명을 하죠. 오히려 이거 말고 다른 거 드릴라 치면 이제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약사 진짜 고달픈 것 같아. 원인도 엄청 다양합니다. 한방적으로는 진액이 말라있는 경우도 있고, 국소적으로 혈순환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습이 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리적인 손상이 가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하죠. 근데 환자들은 약국에 와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요. 담이 걸렸는데 이거 왜 걸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전날 뭘 했는지, 뭘 잘못 들었는지, 잠을 어떤 자세로 잤는지, 뭘 먹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점쟁입니까? 라고 말하고는 싶지만, 그냥 그래 당연한 대답 해야죠. 근육이 놀랬네요, 아니면 근육이 굳었네요, 이런 하나만한 답변들. 근데 전날 술을 진탕 마시고서 갑자기 담이 걸렸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 술을 마셨다와 담이 걸렸다가 인과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거 쏙 빼놓고 얘기하거든요. 술 마셨는데 담이 왜 걸려? 현대의학적으로는 연결짓기가 좀 힘들죠. 근데 한방적으로는 아주 쉽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고, 또 약을 쓰면 금방 나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화명탕. 그러면 이 소화명탕이 뭐 하는 놈일까요? 들어있는 거 보면 딸랑 3가지 있거든요. 엄청 간단한 약이에요. 바나, 황련, 관루인, 이 3가지. 소화명탕증은 흉, 즉 가슴의 열담, 여기 가슴, 열과 담이 합쳐진 것을 치료합니다. 담은 가래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열은 염증. 그래서 가슴에 염증성으로 찐득한 병리적 병을 일으키는 산물들이 있을 때 씁니다. 열과 담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관루인은 열담을 열하고 담하고 따로 분리시켜 버려요. 그리고 바나가 담을 없애고 황련이 흉열을 없애버립니다. 쉽죠? 엄청 쉬운 약이에요, 약 자체는. 그러면 술을 먹었을 때 왜 열담이 생기고, 열담이 생기면 왜 담이 걸릴까를 알아야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술은 뜨겁고 더러운 찌꺼기 덩어리라 그랬죠. 일단 열은 술의 성질 때문에 생기고요. 위에서 열을 발생시키지만 그 열이 이제 흉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흉패 기능은 떨어질 겁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흉에는 찌꺼기가 쌓이거든요. 그렇게 흉에 생긴 찌꺼기, 즉 담과 열이 합쳐지면 열담이 되고 소화명탕증이 생깁니다. 술 마시면 이거 엄청 잘 생겨요. 평상시 흉패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흉에 찌꺼기가 많은 사람,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아니면 공기가 엄청 안 좋은 데서 살거나 하는 사람들이 열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열담이 꼭 이쪽 흉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흉에는 또 뭐가 있죠? 심장이 있죠, 심장. 심장은 혈맥하고 혈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피를 보내잖아요. 혈관은 전신에 퍼져 있고요. 그래서 이 열담이, 여기 뭉쳐져 있는 열담이 심장하고 연결된 혈맥을 따라서 전신 어디로든 갈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열담이 생겼는데 생뚱맞게 다른 곳에 담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아니면 매운 거 포함, 술 아니면 매운 거,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음식들, 전날 이런 거를 잔뜩 먹고 잤는데 다음날 갑자기 막 담이 생겼어 이런데, 아니면 막 등 쪽, 이러면 소화흉탕증일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그 부위가 어디건 간에 등이건 어깨건, 뭐 주로 등이나 어깨에 잘 생기죠. 거기에 큰 근육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럴 때 소화흉탕 쓰면 엄청 잘 들어요. 근데 이게 잘 듣기는 한데 그 정증을 판단하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 약국 현실상 그래요. 오랜만에 어려운 말 갑니다. 나오죠? 소결용병, 정제심화, 안지즉통, 맥부활자, 소화흉탕 주지. 소결용은 정확한 심화 부위를 누르자마자 통증이 있고 맥이 부활한데 소화흉탕을 주면 낫는다. 간단하죠? 소화흉탕증의 정확한 판단 기준은 딱 이거 하나예요. 정제심화, 안지즉통. 근데 이건 사실 눈으로 봐야 되는 거라, 그동안 이제 항상 첫 화면에서 오메! 이걸 외쳤던 우리 마스코트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장소도 옮깁니다. 장소를 옮겼습니다. 제 동영상 맨 앞에 오메라고 외치는 그 아이가 지금 앞에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륙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2반 이예린입니다. 자기소개 하고 싶다 해서 일단 자기소개를 했고요. 누워보자. 이게 정제심화 안지즉통이 뭔지를 알려드릴 텐데, 잠깐만, 이쪽으로. 오케이. 여기가 이제 가슴 좀 위로 올릴게요. 여기가 명치예요. 지금 명치고 이 라인을 따라서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갈비뼈가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심화라는 부위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뼈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올릴게요. 여기에 위에 뼈가 만져지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를 명치라 하잖아요. 가슴 쪽 바로 밑에. 여기를 한방적인 용어로는 심하라고 합니다. 심장의 아래쪽이라서 심하죠.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협파예요. 협파. 갈비뼈 밑에. 그걸 이제 협파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가 심하. 여기를 정 가운데를 위해서 조금 지그시 눌렀을 때 아이야 하고 아픈 게 정제심화 안지즉통입니다. 다시, 여기 뼈가 있어요. 뼈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기 명치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중앙을 수직으로 해서 조금 눌렀는데 텐션이 약간 있으면서 눌렀을 때 바로 아픈 경우, 이게 정제심화 안지즉통입니다. 자, 이게 정제심화 안지즉통입니다. 집에서 한 번씩들 해보셔도 돼요. 대신 할 때는 반드시 일자로 반듯하게 누워서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남이 해주는 게 정확해요. 이 증상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이게 왜 아프지? 당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명치 한가운데를 누르자마자 아프다. 정제심화 안지즉통, 소화흉탕증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절대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근데 웃긴 게, 자, 약국에서 담이 걸렸어요. 이렇게 담이 걸렸어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갑자기 여기 누워보실래요?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얘가 미쳤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방법이 별로 현실성이 없긴 합니다. 또 하나,
맥이 부활하다가 있긴 한데 그 약사들 중에서 부활한 맥을 짚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로지 소아명탕증의 제일 정확한 판단 기준은 정제심화 안지즉통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정확하지 않아요. 흉에 열담이 있는데, 가슴에 열담이 있는데 왜 명치를 누르고서 판단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흉은 덮여있죠. 뭐 갈비뼈로. 그래서 눌러서 판단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 흉에서 생긴 게 명치까지 여파가 가기 때문인 거죠. 바로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소아명탕은 약국에서는 정황상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판단 기준은 항상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감기 걸리면 바로 누런가래부터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평소에 맵고 짠 음식을 굉장히 즐겨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제심화 안지 즉통이 확인된 다음에 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깨가 아픈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게 소아명탕증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체격? 상관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는 건 체격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그 많이들 쓰고 있는 거 있죠. 시암탕이라고. 저희는 뭐 이제 폐활탕이라고 쓰고 있는데, 시암탕은 소시오탕과 소아명탕을 같이 합쳐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름이 시암탕인데, 되게 쓰시는 거 보면 이제 체격이 좋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무슨 체질 개선약 같이 쓰더라고요. 시암탕은 소시오탕과 소아명탕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언제 쓸까요? 당연히 소시오탕증하고 소아명탕증이 둘 다 있을 때 써야죠. 체격이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다 소시오탕하고 소아명탕증이 같이 있을까요? 전부 다 격이 막혀 있고 흉에 열담이 생겨 있나요? 그 확인 어떻게 하죠? 명치 눌러보셨나? 시오증은 국어, 인건, 목현, 한혈왕래, 묵묵, 불효금식, 흉엽고만 체크 다 해보셨나? 그리고 그게 다 있다고 순순히 이제 사람들이 대답해줄까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다 있을까요? 몇 가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뭐 두세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시오탕증만 걸릴까요? 대시오탕증은 뭐 시모, 시간계 뭐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시암탕증이 아닌데 시암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소시오탕은 격사기와 격열을 없앤다 그랬는데, 격에 열이 없는 사람에게 소시오탕을 쓰면 멀쩡한 격을 차갑게 만들 거고, 잘못하면 담기어 같은 게 와요. 그리고 소아명탕증은 열담을 없앤다 했는데, 흉에 열담이 없는 사람한테 소아명탕을 쓰면 멀쩡한 흉을 차갑게 만들겠죠. 차가우면 흉폐 기능 떨어집니다. 부작용 나겠죠. 저는 열담이 없는데 소아명탕을 먹으면 두통이 생깁니다. 흉의 기능이 확 떨어지니까 혈을 보내는 추진력이 떨어져서 갑자기 막 혈어 두통이 온다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암탕을 아무데나 막 뿌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아명탕증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정제심화 안지즉통,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시암탕 쓰고서 안 듣는다는 약사님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을 확인 안 하고 엉뚱한 걸 판단 기준으로 쓰고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죠. 소아명탕증이 있는 것 같은데 명치 눌러봤더니 안 아파. 그럼 소아명탕증 아닌 걸로 그냥 판별 나는 거예요. 딱 그냥 소아명탕증 절대 아닌 겁니다. 소아명탕증은 무조건 명치 누르면 아파야 돼요. 그리고 소아명탕을 써서 아픈 게 이제 안 아파졌다. 그러면 소아명탕을 그만 써야 되는 겁니다. 열담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약을 왜 쓰죠? 목표가 사라졌는데, 증상 사라졌는데. 누차 강조하지만 체질 개선약 아니라 열담을 없애라는 약이라는 겁니다. 소아명탕은 열담이 없어지면 그만 써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지 않고 이제 덩치가 크고 얼굴이 뻘겋고 스트레스 받고 평상시 과식하고 노란가래가 나오니까는 시암탕증이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 시암탕증이 아닌 다른 증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다시 돌아와서 술을 마시고 나서 또는 이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나서 담이 걸리는 건
소화명탕증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매우 많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술 먹고 담 걸리면 소화명탕을 먼저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제 경험상은 사실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뭐 전날 뭐 먹었는지 체크하고 확인되면 쓰고, 원래 이제 담 걸리면 막 일주일도 가잖아요. 근데 소화명탕증이 잘 맞으면 하루 안에도 끝납니다. 빨라요. 대신에 음식 조심은 반드시 해야겠죠. 그리고 팁으로 제 경험상 시암탕을 쓰는 것보다는 소시오탕하고 소화명탕증을 이제 둘이 섞어 쓰는 게 약효는 더 잘 납니다. 이거는 그 뇌피셜인데 저희 스터디원들이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혹여나 이제 막 시험해 볼 수 있잖아요. 막 주위 사람들 막 눌러볼 거예요 아마. 근데 정제심화 안지직통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빼빼 말라갖고 완전 피골이 상접해갖고 피부하고 뼈하고 이제 막 딱 맞붙어서 하이파이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결이라는 게 생긴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장결은 그 위하고 비의 연결이 아예 끊어진 경우거든요. 커넥션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제심화 안지직통이랑 거의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그 상한론 조문에 보면 그 결흉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구절에서 장결을 먼저 얘기를 하고 구분하라고 장결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흉이 나옵니다. 장결이 아니면서 명치를 누르면 아프다라고 해서 무조건 소화명탕증도 아니에요. 대암흉탕증도 있고 대시호탕증도 있고 안중산증도 있고 뭐 많아요. 흉에 열담이 생길 수 있는 정황을 충분히 파악해야만 그래야만 소화명탕증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화명탕은 정제심화 안지즉통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고 그 나머지는 정황상 추측해서 열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충분히 판단된 경우에만 쓰는 것이다. 그리고 술이나 매운 걸 먹고 나서 담이 생긴 경우라면 열담이 생길 수 있는 정황이 너무 명료해서 제일 먼저 써볼 수 있다. 그리고 잘 들으면 엄청 빨리 풀린다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만 아디오스.